아, 여기.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위한 건강관리 500명이라는 정보가 금수일 그다음에 소개해드리고 그대로 연장을 작년도 통화가 그다음에 국기 연장을 했고 은행에서는 연세대학교 국가자를 들어가지고 대학과 국기 중국에서는 연세대 재활 전공입니다. 재활 한국 정신의학 회의자, 한국 대체의학 회의자, 국제재활학회 유의자, 한국 통합의학회 회장, 현재는 화학응용학과에서 통합의학 대학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전증학과, 한방학과, 연방학과, 그대로 공부하고 내 몸이 기사하는 가정을 보였습니다. 혹시 이쪽에 공부했고 우리 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니 현재 문장을 들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할까? 이거는 저 카메라지, 이거는. 이걸로 해야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박람회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되는 거 보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하는, 다른 데서 이런 거 한 데가 없어요. 작년에 처음 하고 금년에 두 번째 하는 아주 굉장히 귀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 주어진 시간 안에 잘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 비결을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요 강의가 끝나면 끝나자마자부터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면은 하는 것만큼 도움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는 것만큼 손해보는 건강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전부 기억했다가 그대로 하세요. 저는요, 의사인데 또 한의사이기도 해요. 제가 한의학도 했고 또 의학도 하고 또 대체의학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의학을 다 하는 짬뽕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학에서 이렇게 뽑아낸 아주 그 건강의 비결이 있어요. 간단하고 좋은 거. 이렇잖아요. 우리 보통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이거 해라, 뭐 해라, 뭐 무슨 기계가 좋다, 무슨 약이 좋다, 이런 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그거 하려면 뭐 기계 있어야지, 또 돈 들여야 되지, 또 헬스클럽에 뭐 가야 되지, 뭐 어떤 건 비싸지,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있어야 되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다 필요 없고요. 뭐 헬스클럽에 안 가도 되고, 돈도 들일 필요도 없고, 특별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기계가 필요 없고, 또 뭐 누구랑 같이 친구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면서도 제일 좋은 건강법,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얘기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궁금한 거 질문 시간도 제가 받을 거고요. 그래서 딱 5가지예요. 5가지. 5가지를 제대로 하면 돼요. 왜 그 드라마, 여기서도 우리 드라마를 가끔 찍죠.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장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화살이 하나 날라오면 칼로 탁탁 막는 멋있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날라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장수도요, 화살이 동시에 앞뒤로 수십 개가 날라오면 못 막아요. 활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동시에 수십 개가 날라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장수도 웬만한 화살은 박히지 않는 갑옷을 하나 딱 만들어 있고, 웬만한 건 안 박히니까 그러고 나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나 불덩어리를 피해야지 살지,
이거 막을 줄 안다고 이거 믿고 막다가는 앞뒤로 날라오면 못 막죠. 지금 우리 여기 볼래요? 우리 사는 주위가 다 공기가요. 공기가 엄청 많이 오염됐어요. 우리 그거 계속 숨 쉬지만 사실은 공기가 어디나 다. 우리 여기 지금 장흥이나 이 지역에는 전국에서 상당히 공기가 경치가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 말고 바깥에 가면 다 더 오염되고 이랬죠. 그러니까 공기가 오염됐어요. 근데 물도요. 다 조사해보면 다 오염됐어요. 다 오염됐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요. 그 다음에 전자파. 우리 몸은 전기와 자장에 대한 전자파의 덩어리가 우리 몸인데 전자파가 우리는 지금 못 느끼지만 별의별 전자파가 다 여기 와 있어요. 뭐 라디오, TV, 뭐 여러 가지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자파 수없이 날아와서 우리를 그냥 계속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옷이 꼭 끼는 것도 느슨한 것도 또 사람들의 관계 여러 가지가 다 스트레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화살이 매 순간 수십 개, 수백 개가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한다고 이거 좋다며, 이거 나쁘다며, 이거 좋다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 계속 날아오는 화살을 일일이 하나하나 피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웬만한 화살은 날아와도 다 막는 갑옷, 건강의 갑옷을 하나 만들어 입고, 그럼 웬만한 건 다 막아지니까. 그러고 나서 커다란 거 한 가지를 하거나 뭐 피하거나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 건강의 갑옷이에요. 요거 지금 내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은 이 갑옷처럼 웬만한 건 다 막아져요. 그러고 나서 커다란 거 한두 개 지혜롭게 하면 되니까 요 5가지는 건강의 갑옷이다. 이런 생각하세요. 요걸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갑옷 역할을 한다. 그래서 5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제대로 먹기. 제대로 먹기. 이거 중요해요. 근데 뭘 먹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먹냐가. 무엇을 먹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냐. 그래서 제대로 먹기가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몇 년 전에 불란서 파리에서 전 세계 음식 박람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기 우리는 지금 통합의학 박람회죠. 얼마 전에는 그 불란서 파리에서 전 세계 음식이 쫙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했는데, 영양학자들이,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중에서, 전 세계 음식 중에서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를 심사했는데, 전 세계에서 넘버원 제일 좋은 건강식이 대한민국의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이 세계 최고로 좋은 건강식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비빔밥에는 영양분이,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비빔밥 안에는 오미, 우리가 얘기하는 5가지 맛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조화를 이루고 있죠. 심지어 색깔, 우리 이번 박람회는 전부 노란 색깔이 우리 박람회 색깔인데, 5가지 색깔이 음식 안에 다 들어서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비빔밥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비빔밥 안에는 색깔이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 5가지 맛, 5가지 색깔이 다 들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빔밥을 이렇게 드시는데, 그렇다고 뭐 매끼 비빔밥을 먹을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하여간 골고루 잡수라는 뜻인데, 우리 집에서 먹는 가정식도 가만 보세요. 이렇게 밥을 놓고요. 맨밥을 입에다 놓고, 반찬을, 찝찝한 반찬을 놓고 이것저것 골고루 집어넣으면서 입 안에서 비벼 먹는 거잖아요. 비빔밥은 밖에서 비벼 먹는 거고, 가정식은 입 안에서 비벼 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음식은 그렇게 비벼 먹는 게 없어요.
우리 저 중국 음식 보세요. 뭐 탕수육이다, 나족이다, 뭐다 따로따로 먹고 피자면 피자, 뭐 스테이크면 스테이크. 그거 다 만들어진 거 따로따로 그것만 먹어도 되지. 우리나라는 따로따로 못 먹어요. 김치만 다 먹고 배추국만 다 먹고 밥만 다 먹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반드시 입에다 넣고 비벼 먹어야 되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좋은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비빔밥을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밥을 먹는 나라도 비빔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빔밥을 먹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밥을 먹는 도구가 어느 나라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으로 먹는 나라가 있어요. 점잖은 사람들도 전부 손가락으로 먹는 나라가 있어. 또 어떤 나라는 칼하고 쇠술랑으로 먹죠. 칼하고 쇠술랑. 근데 어느 나라는 작대기 2개, 젓가락으로 먹어요. 이 젓가락으로 먹는 게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국인데 다 달라요. 중국의 젓가락은 좀 투박하고 길고 일본은 좀 작고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죠. 우리나라는 중간쯤 되는데 밥을 먹을 때의 주 도구가 중국이나 일본은 젓가락이에요. 주로 젓가락으로 먹다가 그 수프도 이렇게 그릇째 마시는 게 일본 사람들 그릇째 마시잖아요. 가끔 스푼으로 떠먹지 원래는 이 젓가락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주 식사 도구가 숟가락이에요. 이 스푼을 다 기억해 보세요. 중국의 숟가락, 일본의 숟가락, 서양 음식을 먹을 때 서양의 숟가락. 움푹 파이고 깊어가지고 국물 뜨기는 좋은데 그거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생김이. 그 숟가락 떠놓고 밑바닥까지 먹으려면 핥아 먹기 전엔 다 먹기가 어려워요. 이게 거북하게 생겼어. 근데 우리나라 스푼만 유일하게 요 입술의 각도하고 딱 알맞아요. 이렇게 입술하고 이렇게 알맞게 스푼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 국물 떠먹기도 좋고 이렇게 뭐 끄기도 좋고 뒤집기도 좋고 비비기도 좋은 게 우리나라 숟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한데 또 외국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이래요. 매 숟갈 밥 넣고 반찬을 골고루 넣으면서 매 숟갈을 창조적으로 먹는 민족이래. 첫 번째 숟갈, 두 번째 숟갈, 세 번째 숟갈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참 조화롭게 아주 창조적으로 먹는 민족이래. 만들어 놓은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매 숟갈을 조화롭게 이렇게 먹을 줄 아는, 그래서 상당히 창조적인 민족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음식이다. 하여간 좋은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하여간 비빔밥이라는 생각으로 골고루 잡수시라는 게 메시지지 꼭 비벼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골고루 잡수세요. 그건 두말할 여지도 없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첫째 그걸 기억하시고 골고루 잡수십시오 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엔 이걸 잡수실 때 이렇게 천천히 잡수셔야 돼요. 천천히 하는 게 씹는 속도만 천천히 씹으라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씹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입 안에는 우리 몸에 너무나 좋은 그 효소나 호르몬이 잔뜩 씹을 때 나와가지고 음식하고 섞이는데, 그래서 오래 씹어야지 염증도 암도 모든 걸 알레르기고 이걸 예방하는 호르몬이 입안에 잔뜩 있는 걸 묻혀가지고 먹어야지, 물 말아 먹고 국 말아 먹으면서 꿀떡꿀떡 생기면요, 그게 다 묻지가 않은 상태로 들어가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은 좋은 약을 묻혀가지고 집어넣는 게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먹으려는 거. 세 번째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끼니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배가 뭐 고프지 않다고 그래서 걸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는 그런 습관적인 그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몸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 먹는 방법 중에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잘 씹어 먹고, 그리고 음식을 빨리빨리 먹으면요, 빨리빨리 먹으면은 밥 먹을 때 가스를 많이 생겨요, 우리 속에. 그래서 가스를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귀가 많이 나와요, 빨리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하루에 한 600 내지 800cc의 공기가 생겨요, 몸 안에서. 그게 방귀예요. 그래서 이걸 음식을 그렇게 빨리 먹을 때 공기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먹는 거는 건강에 여러 가지가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전 세계에서 밥을 물에 말아 먹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또 없어요. 물 말아 먹지, 국에도 말아 먹지.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꿀떡꿀떡 빨리 먹게 되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빨리빨리 먹을 때 가스도 많이 생기고 묻히지 않고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엔 뜨거운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또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뜨거운 걸 또 입에다 넣고 뜨거우면 차라리 뱉는 게 더 몸엔 좋은데 대부분은 뜨거우면 꿀떡 생겨버리잖아요. 이제. 이 위가 상하는 거야. 위가 감각이 좀 둔하기 때문에 입보다는 좀 덜 뜨겁게 느껴지니까 대부분 입에다 넣고 뜨거우면 꿀떡 생긴다. 이 위가 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위암이 많은 이유도 그 뜨거운 걸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입에다 딱 뜨거워도 입에다 딱 물고 생기지 말고 견딜만 하면 입에서 식힌 다음에 생기는 게 좋아요. 견디지 못하게 해서 차라리 뱉는 게 나아요. 뜨거운 거 꿀떡 생기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양분이 골고루 섞이긴 했어도 너무 짜고 너무 매우면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짜고 너무 맵지 않고 너무 뜨겁지 않고 그런 것을 골고루 잘 씹어서 규칙적으로 먹으면 그 자체가 보약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약보다도 더 좀 보약. 그래서 잡숫는 거는 그렇게 딱 하나 골고루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운동도요. 운동도 굉장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프, 정구,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많이 하는 운동들 있죠. 뭐 축구도 하고 뭐 볼링도 하고 뭐 스키도 타고 하는데 그런 거는 운동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아니 그런 게 운동이 아니면 뭔데? 이런 거예요. 요리는 음식 중에 요리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요리만 먹고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요리는 어떠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그 맛을 즐기고 이벤트를 즐기기 위한 그런 음식이지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만 먹고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쁘다는 게 아니야. 특별한 맛을 즐기고 특별한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는 좋아요. 그것처럼 이 운동도 골프라든가 정구라든가 이런 거는 즐기기 위한 오락성 스포츠이고 우리 몸에 도움을 주고 장수하게 만드는 운동은 따로 있다는 거고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보면 몸이 이렇죠. 근육이 이렇게 기운 세죠. 근데 운동선수들이 그럼 몇 살까지 살다 죽나 쭉 통계를 내보면 오히려 평균 수명이 짧아요.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운동이 장수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운동이 따로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운동 부족인 부위가 있어요. 우리도 몰라. 그런데 다 운동 부족인 상태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몸에 상대적으로 운동 부족인 부위가 우리 몸에 있다. 근데 그 부위가 공통돼. 다 거기야. 다 거기가 운동이 부족이에요. 그리고 그 운동 부족인 부위 때문에 전신에 우리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가 어딘지 알아서 그 부위만 운동 살짝 해주면 되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거기가 어딘가 하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요. 누구나가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거기 운동 부족이에요, 지금. 여기에 목 아래 가슴팍이, 등 뒤 날개뼈 있는데, 양쪽 어깨 쭉지. 요 꼭대기 여기가 운동이 부족이 되는 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 빼놓고 모든 짐승이 네 발로 다니면서 엄청 많이 쓰는 근육인데, 우리는 서서 살기 때문에 여기를 상대적으로 별로 안 쓰는 근육이 돼서 운동 부족인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와 다른 부위의 운동 부조화 때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령은 요 부위의 운동을 살짝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할 운동 필요 없어요. 하루에 잠깐씩 몇 번만 살짝 운동해주면 비타민처럼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병나죠. 근데 비타민을 보충하는 게 숟가락으로 퍼먹는 비타민 없어요. 요만큼만 먹어주면 보충되고 병이 낫는데 그거 없으면 병 나잖아요. 요 운동도 살짝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하면 탈이 나요.
그래서 이 운동의 요령을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운동이고 전부 하셔야 돼요. 여기 근육 가슴과 등 뒤 날개 쪽지에 있는 쪽에 운동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어떤 직업이 장수하는 직업인가 봤더니 지휘자들이에요. 지휘자들. 왜냐면 여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들 좋다고 밤낮 이러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간단해요.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로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주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은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근육이 앞뒤로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양쪽으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아래 위로 날갯짓 하듯이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은 가슴 앞뒤 다 느껴지는데 가슴과 등 뒤에 근육을 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손목만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안 돼. 손목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직선을 해야 되고 근육을 앞뒤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걸 얼마나 하면 되느냐 하면은 나는 시계를 보고 이런 속도로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은 1분에 한 100번 돼요. 1분 동안에 하나, 둘 하면 100번 되죠. 또 이렇게 있다 하면 또 100번 되죠. 그래서 지금 한 2, 3분만 하면 돼. 2, 3분 해주면 2, 300번 되죠. 또 이따가 시간 나면 또 한 2, 3분 해. 또 저녁에 또 시간 나면 또 2, 3분. 그래서 하루 온종일 한 10분, 15분만 투자하면 하루에 한 1000번 정도는 되잖아요. 이거 쉬워 보여도요. 이따 서서 이게 한 2, 3분 하면 땀이 다 뿌ጭ뿌ጭ 나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10분, 15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경우는요. 나는 이 운동을 온종일에 틈만 나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다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잠깐 하고 또 뭐 사무실에서 일하다 말고 기지개 딱 펴고 나서 또 잠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릴 때도 그 엘리베이터 속에 사람들이 없으면 그 속에서 나 혼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11층에 사는데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릴 때 사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 혼자서 이러고 운동하거든요. 매일 하는데 하루는 경비실에 갔더니 그 모니터에 엘리베이터 속이 깨끗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다 볼 거예요. 사람들이. 하여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내가 이런 강의를 전 세계 다니면서 다 해요. 전 세계. 그랬더니 이제 내 강의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게 다 기억이 남나 봐요. 어디 갔더니 몇백 명이 모인 데인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는 뜻을 표시하려고 거기서 일어나더니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이제 나를 안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운동을 하면 우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50견이라는 게 있어. 50견 어깨가 아프면요 이게 팔 듣는 거 머리 빗는 거 굉장히 아프고요. 옷 입을 때 아프고요. 또 이렇게 뭐 주머니에 넣으려고 할 때 아프고 무척 아파요 이게. 근데 내가 하나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50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걸려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평균 1년 고생하는 게 50견이에요. 누구나 걸려. 물론 누구나라고 그랬지만 이제 50견 안 걸린 사람들 두 부류가 있긴 있어요. 50견 안 걸린 사람 두 부류. 하나는 아직 안 걸린 사람들하고요. 아직 안 걸린 사람들. 둘째 부류는 재수가 없어서 50견 걸리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외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예외가 없어. 그런데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게 걸려도 가볍게 넘어가. 감기 가볍게 지나가듯이 가볍게 지나가요. 그리고 또 걸린 사람도 빨리 낫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런 거
어젯밤에 뭐 잠을 잘못 잤는지, 그리고 고개 이러고 들었는지, 이러고 고개 이런 게 없어져요. 그게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등 뒤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가족들한테 그러죠. 거기 좀 눌러달라고. 거기 아래 위험 눌러달라고 다 그러잖아. 그런 경험했죠. 그게 다 이 거기 운동 부족인 것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누구나 연령에 상관없어. 이 등 주물러주면, 어깨 주물러주면 다 시원하잖아. 그게 항상 운동이 부족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깨 주물러주면 다들 시원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결도 안 되는 게 암이잖아요. 암. 뭐 전 세계 지금 뭐 암이 난리죠. 근데 그 아직도 완전히 그 완치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확실하게. 우리 몸에 암이 안 생기는 데가 있어. 아무에게도 어느 나라 사람이 암이 안 생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혈액순환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아예 없는 장기, 거기에는 암이 안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되는 곳, 그게 잘 안 되는 곳에 암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이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잘 돌리게 하는 게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라는 건 바로 운동 부족인 부위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볼래요? 심장이요. 심장은 혈액순환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예요. 심장은 다른 데보다도 이 혈액순환이 한순간도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죠.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머리털, 여기에는 혈액이 없잖아요. 암이 안 생겨요. 눈에 여기 각막, 거기도 혈관이 없어요. 거기도 암이 전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혈관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암의 원인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혈액순환을 몸 구석구석이 차가득하게 하는 그게 비결이지, 그냥 운동, 그러니까 그냥 혓바닥 빼물고 시근덕거리고 하는 운동만, 그게 좋은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구석구석에 모든 혈액순환이 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 부족인 부위를 우리가 운동을 살짝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 꼭 해주시고, 날개짓 운동, 운동의 또 다른 운동. 우리 몸을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 굉장히 몸에 좋다는 또 이론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하면 그래요. 전신을 부들부들 떨어져, 온몸을. 근데 온몸을 어떻게 떨어요? 비 맞은 개처럼 떨 수도 없어. 개는 잘 떨죠. 고르륵 떨면. 근데 사람은 그렇게 또 못 떨어. 그래서 전신을 떨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전신을 떨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 돼. 무릎을 한 15도 좀 구부리고, 이게 축 늘어뜨려야 되거든. 몸을 떨기 위해서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입도 한 반쯤 벌리고, 그리고 아래 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해주면 우리 몸 전체가 안 흔들리는 데가 없어. 심지어 내장까지 흔들어주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의 내장에도요, 수백 개의 공생 세균,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세균이 득실을 거리고 살아있어, 우리 몸에. 근데 그것도 왕성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데, 이 운동이 그걸 또 왕성하게 해주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전신을 떨어주는 게. 그것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틈날 때 가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뭐 그런 대로 보기 괜찮으니까 아무 데나 해도 되지만, 이건 조금 남보기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좀 하고, 혼자 계실 때 이렇게 혼자서 잠깐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전신 떠는 거. 그 다음엔 세 번째 운동은요, 이 젊음과 건강의 상징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관절이 모든 것이 부드러워야지 뻣뻣해지는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들은 너무나 유연해가지고 비비 꼬여 있어요. 끄떡없어. 태어나도 갓난아기들이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발가락 빠는 거 문제 없어. 갓난아기들은 다 발가락을 빨아, 자기 걸. 근데 벌써 몇 달 지나면 발가락 빠는 게 힘들어지고 점점 뻣뻣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 때 많이 변하는 것 중에 아주 그 현격하게 변하는 게
유연성이에요. 나이가 들면 점점 뻣뻣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유지해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우리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요가도 있고 뭐 기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배운 국민보건체조 있잖아요. 그 국민보건체조를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만일 올라가는 동작이면요. 그 하나, 둘은 잊어버리고 그건 번호는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고 끝까지 안 갈 때까지 하고 옆으로 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내려오고 이러지 말고 번호는 부르지 말고요. 천천히 해도 돼. 더 이상 안 갈 때까지 이렇게 할 때까지 이렇게 한 세트만 해주면 돼요. 국민보건체조를 한 차례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한 번씩 쫙 늘어나고 관절이 한 번씩 짜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국민보건체조 한 세트 할 것. 네 번째 운동. 네 번째 운동은요. 사람이 35살부터 노쇠화가 시작돼. 예외가 없어. 35살까지는 이렇게 이제 유지되다가요. 35살부터는 노화가 시작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빨리, 제일 많이 퇴화되는 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철로 위에 걸어가라고 그러면 막 철로 위에서 타다다닥 뛰어가요. 그런데 어른들은 철로 위에 한번 걸어가라고 그러면 한 두 발짝 가다가 다 떨어져. 이 균형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게 전신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따가 스스로 해보세요. 내 균형 감각이 얼마나 좋은 것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발을 딱 모으고요. 모은 다음에 한쪽 발을 살짝 들어. 그러니까 한쪽 발로만 서 있는 거예요. 그거 4초 견디기가 어려워요. 균형 감각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들면 금방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리 하나 들고 한쪽 다리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버릇하던가 뭐 그림을 하나씩 그리던가 뭐 태극 마크를 하든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 균형 감각이 훈련이 돼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는 그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해. 짜투리에 많은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탈 때 다 앞에 서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다 서 있어. 난 그때 다리 하나 들고 서 있어. 가만히. 그게 운동이잖아. 다리 하나 들고 있는 게 자꾸 이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라고 이게.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죠.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사람들이 꽉 찼는데 거기서 이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다리 하나 살짝 들고 있으면 이게 지금 내 균형 감각 운동이야. 그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 감각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운동 중에 아주 중요한 운동, 이건 하면 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거고 다 연구가 된 거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이 날개짓 운동, 여기 그 운동은 날개짓 운동, 전신 부들부들,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그 보건체조, 그 다음에 균형 감각, 다리 하나 들고 하는 운동. 이걸 틈틈이 몇 번 하루에 하면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잊지 마시고 매일 하실 것. 세 번째는 내가 첫 번째 음식 제대로 먹게 했어요. 골고루. 두 번째 운동 이렇게 날갯짓 부들부들 떠는 거 했어요. 세 번째가 마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몸이 건강으로 변하고 불건강으로 변하고 막 그래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건강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먹는 걸 좋아해요. 별걸 다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래요? 나이 먹죠. 다 먹었다고 표현해. 나이 먹지. 귀 먹지요. 더위 먹지. 욕 먹지요. 골탕 먹죠. 뭐 애 먹고 이게 다 먹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음도 먹어. 이게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몸이 막 그리 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 뭐 먹는 게 내 거다 그런 속담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마음도 먹는데 이래요. 볼래요? 약이 새로 나오면은 반드시 이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건 뭐라 하면 이렇게
지금 허리에 먹는데 굉장히 좋은 약이 하나 나왔다. 그럴 때 꼭 그 병원에서 실험하는 게 허리 아픈데 먹는 좋은 약이 나왔으니 잘 안 낫는 사람들은 오십시오.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돈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공지하면요, 많은 분이 오세요. 그럼 예를 들면 200명이 오셨죠? 그러면 실험을 이렇게 해요. 200명 중에 100명한테는 지금 새로 나온 약을 주고, 다른 100명에게는 그 약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약 성분이 하나도 안 들은 밀가루 덩어리예요. 약 성분이 없어. 가짜 약을 줘요. 근데 먹는 온 분들이 이 중에 진짜 가짜 약이 있는지 그런 건 몰라야 되고요. 이 주는 의사도 이 사람은 가짜 약에서는 진짜 그걸 모르고 줘야 돼요. 뒤에서 검사를 이렇게 전부 디자인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약, 가짜 약. 그래서 다 먹은 후에 이제 검사를 해봐요. 그러면 진짜 약을 먹은 사람이 뭐 85%가 낫다. 그러면 그 85% 효과 있다. 이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검사하는 건요, 그 약,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 약 성분이 하나도 안 들은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약 성분이 하나도 안 들은 가짜 약을 먹었는데 한 35%가 나아요. 10사람 중에 3사람이 가짜 약 먹고 안 아프시는 거예요. 약 성분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영어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위약 효과라고 그래요. 이게 아예 의학에 있는 현상이에요. 가짜약 효과야. 가짜약 먹고도 나는다. 그런데 그 가짜약 먹고 난 사람을 따로 모아서 조사해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겐 그 반응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에겐 그 반응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날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반응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에게 피를 뽑아서 검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혈액 속에 통증을 없애주는 호르몬이 잔뜩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날 거다 하는 생각이 우리 몸에서 통증을 없애주는 호르몬이 나와서 진짜로 없애주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지는 건 진짜야. 단지 그 효과가 바깥에서 들어온 약의 효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의 효과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 약이 나오지, 마음을 그렇게 안 먹은 사람한테 그 약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이게 우리 몸을 항상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저 안경 썼거든요. 누가 물어봐요. 안경을 왜 쓰세요? 그러면 잘 안 보여서요. 이게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안경을 왜 쓰세요? 그러면 더 잘 보려고 쓰지.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야. 같은 생각이라도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간다. 그래서 이제 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잘 다녀오라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나 언니가 그거 나이도 어린 것이 처음에 외국에 가면서 영어도 서툰데 옆에 그냥 미국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설짓발짓 하느라고 굉장히 애먹겠다.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이렇게 걱정하고, 또 뭐 뉴욕에 갔을 때 언니가 제대로 마중이 나왔는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이거 나이도 어리고 영어도 서툰데 처음에 외국 가는 거 어린 것이 그냥 외국 사람들하고 설짓발짓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신날까. 뉴욕에 촌뜨게 가가지고 눈이 휘둥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나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냐 이거죠. 오히려 다 부정적인 걱정하는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있잖아요. 다들 스트레스는 보약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빠지면 병나고 죽거든요. 비타민처럼.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약간씩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게 있어야지 건강해요. 우리는. 그게 빠지니까 사람 병나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보약이에요. 싱싱하게 하는. 좋은 예가 있어요. 이따가라도 어디 시장바닥에 가서 보세요. 이제 고기들, 물고기 파는 데 가서 보세요. 특히 미꾸라지 통을 보면은 이만한 함지에다 물 담아놓고 수십 마리 미꾸라지가 왔다 갔다 하죠.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미꾸라지 틈바구에 험상궂은 메기가 꼭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 메기 한 마리 집으로. 그 이유는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되게 싫어해요. 이 메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다가오면 미꾸라지들이 도망 다니려고 하고 정신이 없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근데 옆에 통에
똑같은 사이즈의 함지 물 똑같은 양 담아놓고 똑같은 수에 미꾸라지를 넣는데 메기를 안 넣어요. 그럼 이 미꾸라지들이 자기네끼리 평화스럽게 떠다니다가 몇 시간 되면 허옇게 되고 다 죽어. 근데 옆에 통은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은 물에 똑같은 수의 미꾸라지인데 메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통은 몇 시간이고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이 메기 한 마리 때문에 더 싱싱하고 더 오래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줘야 싱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보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보약이라며 하는 생각 자체가 보약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보약이야. 스트레스가 보약이라며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 스트레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속상하다는 거죠. 속상하다. 속상하면요. 속상하면 속이 상해. 속상하면 속이 상해. 그러니까 속상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속상하지 않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갑자기 커다란 뱀이 하나 나와. 이만한 뱀이 하나 근데 일이 나온다. 그 우리 대부분이 뱀 그러고 와 하고 저리 다 도망가잖아요. 뱀이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뱀이 뭐 몸에 좋다며 또는 뭐 뱀 작업하면 돈이 된다며 그러면 저 뒤에 있던 사람도 뱀 그러고 이리 오는 사람도 있어. 다 뱀 하면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뱀 그러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죠. 이것처럼 똑같은 일이 생겨도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다 모였는데 여기 누가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에게 아주 모욕적인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다 기분 나쁜 소리야. 했어요. 그럴 때에 우리 각자의 반응이 달라요.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친구의 한 얘기 생각하는 기분이 나빠서 밥맛이 뚝 떨어지고 또 잘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하는 건 잠이 훅 달아나고 이러는 사람하고 에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뭐 미친 게 또 짖는 소리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잠도 못 자고 밥 먹는 사람 뭐 속이 상하죠. 그거는 속이 다 망가지죠. 뭐 위산이 나오고 궤양이 되고 고혈압되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상하지 않는 훈련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보약이다. 뭐 이렇다 이렇게 속상하지 않는 훈련 다 돼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속상하지 않는 게 속을 안 상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건 스트레스는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내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은 마음인데 충격을 받으면 충격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자극이 돼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러시아에 있었던 일이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42살 된 가정주부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지내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장례를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뷰잉이라고 꽃 다 깔아놓고 그 위에 이게 예쁘게 화장해서 눕혀놓고 다들 모여서 예배 보고 하는 게 서양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여자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그 여자가 깨어났어요. 죽어서 지금 장례식 지내는데 벌떡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다 놀라죠. 그래서 그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엄마가 놀라서 죽었어. 근데 깨어난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또 가족이 얘기했어. 사실은 네가 죽어서 지금 네 장례식을 하는 거다. 그때 그 얘기 듣고 또 죽었어. 아주 이게 신문에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 또 어떤 건 죽은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는 이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통돼요. 지금 저 스웨덴에 있는 어떤 의사는요, 그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만 따라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 죽었을 때 경험을 가지고 사후 세계를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평생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거 보니까 이래요. 다들 공통된 얘기래. 내가 그 인터뷰한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래. 자기 죽은 게 보인대. 자기 죽어있는 몸뚱아리가 보인대요. 자기 죽었네. 막 가족들이 울고 그럴 때,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자기 마누라 어깨를 두들겨도 못 느끼고 계속 울고 있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보인다. 뭐 이제 이러다. 그러다가 이 정든 분위기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과 지금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이대로 있고 싶은 갈등을 느끼다가 이 정든 분위기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러는 순간 다시 몸이 무겁고 아프고 뭐 이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돼.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몇 사람을 봤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 사람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지금 못 봤어요. 아직. 가만 생각하니까 한국에서는 관습상 죽었다 깨어나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요,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보고 의사가 이 환자 이제 사망, 그리고 사인을 하면요, 그 순간 간호사들이 싹 와가지고 솜으로 콧구멍 틀어막지, 귓구멍 틀어막지, 입 틀어막지 다 틀어막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염한다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잖아요. 깨어나는 게 불가능해. 다 틀어막고 꽁꽁 막아놓으니까 깨어나는 게 불가능해. 그런데 어떤 우스운 얘기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와서 보니까 누가 우스운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층 아파트에서 영감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관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관을 들고 층층대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담벼락에 관을 꽝 부딪혔는데 그 순간 영감님이 깨어났대요. 그래서 깨어나서 같이 또 좀 살다가 나중에 영감님이 또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 관 들고 다시 내려갈 때 이번에는 그 만화님이 계속 따라가면서 얘들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또 깨어날까봐. 하여간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 더 얼마 전에 내가 미국 가서 들은 얘기는요. 이제 그 재밌는 얘기야. 그 로또 우리나라도 한번 당첨되면 뭐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한 번에 미국에서 그 상금이 커요. 당첨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상금이 쌓여서요. 미국 돈으로 4천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이야. 500억 원의 상금이 지금 걸려서 누가 뽑히기만 하면 500억 원을 타는 거예요. 근데 몇 달 만에 번호가 나왔고 그 번호를 이렇게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면은 93세 된 할아버지인데 더구나 심장병으로 골골한 할아버지예요. 골골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근데 심장병이 있어서 나쁘니까 좋은 일이지만 충격받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쫓아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당선돼서 그러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충격받으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 의견이 모아졌는데 심장을 치료하는 심장내과 의사한테다가 부탁을 하면 안전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가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심장이 나쁘시니까 내가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마음을 단단히 잡수고 그리고 내 얘기를 들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 듣고 있다가 그래 이제 나는 준비가 됐으니까 그만 뜸들이고 얘기하라.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500억 원의 당첨자가 바로 할아버지십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뼉을 딱 치더니 와 이렇게 신날 때가 있나. 내가 이 나이에 500억 원이라고 상금을 타다니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엔조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생께서 내 심장병을 잘 치료한 덕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내가 감사의 뜻으로 이 반을 뚝 잘라서 선생님 당신에게 드리겠어. 그랬더니 의사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충격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야. 자, 어쨌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몸이 긍정적으로 변해주는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뭐 하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 5가지, 지금 3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2개 더 하죠. 하여간 이 모든 것을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대로 하면서 살아요. 이걸 다 해요, 매일. 다 해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나예요. 왜냐면 나는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에서요, 검사를 하면 이런 게 있어. 혈압이 얼마, 혈당이 얼마, 콜레스테롤이 얼마, 뭐 여러 가지 검사해보면은, 당신의 건강 나이가 몇이요? 그런 게 나와요. 이 건강 나이는 자기 실제 나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건강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나도 해봤어요. 내 건강 나이가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내 건강 나이가 38살이야. 근데 금년에 내가 실제 나이는 내가 77이야. 이게 이제 내일 모레면 80인데,
I have no problem. 약 50살밖에 안 보입니다. 야, 그래. 그래서 우선 나는 이런 건강법의 혜택을 내가 직접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주위에 젊은 의사들, 병아리 의사들 많거든요. 그 젊은 의사들하고 뭐 할 때 내가 같이 하면 뭐가 그 사람들한테 지는 게 없어. 젊은 의사한테 내가 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운동을 하든 아니면 컴퓨터를 하든 게임을 하든 여기 지금 스마트폰 있죠. 전화로 이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문자로 영어 한글로 누가 빨리 하나 보자 뭐 시합을 하든 뭐 거기서 뭐 영화를 보든 음악을 보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건 내가 아무것도 지닌 게 없어. 젊은이들하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왜 이게 육면체 색깔 이렇게 맞추는 거 있죠. 큐브라고 하는 거. 저는 그거 이렇게 딱 집으면 순식간에 다 맞춰버려. 근데 내 주위에 그거 맞추는 젊은이들 별로 못 봤어요. 그거 굉장히 복잡하고 다들 포기하고 안 되는. 저는 그거 순식간에 다 맞춰버려. 그런 거 하나도 난 프로블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그런 방법이고, 이제 3개 말씀드려서 4번째, 잠자는 거. 잠을 제대로 자야 돼요. 우리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잠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야 면역력이 강해져. 왜냐하면 계속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는 게 잠인데 그걸 제대로 안 자면 면역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잠을 그럼 어떻게 자야 되냐? 간단해요. 충분히 자기 리듬에 맞춰 자면 돼요. 충분하다는 잠의 양은 각자가 달라요. 기준 2가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떴어요. 아, 잘 잤다 하는 기분이 들어야 돼. 아, 잘 잤다는 기분. 둘째, 낮에 졸립지 않으면 충분히 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로 졸리면 낮잠을 잘 자야 돼요. 그 낮잠을 어떻게 자야 되는가 하면은 5분 또는 길게 자도 15분 이내에 자야지 30분 이상 늘어지게 자는 건 비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요령은 이렇게 강이 됐다가 졸려서 잠깐 조는 거, 그게 요령이야. 이렇게 강이 돼서 졸려 잠깐 조는 거, 그게 요령이에요. 그렇게 해야 맑아져요. 잠깐 졸면 머리가 맑아져.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충분히 자고, 리듬, 그거는 우리 태어날 때 2가지 중에 하나로 태어나요. 하나는 아침 5시, 6시만 되면 눈이 떠서 더 자려고 해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초저녁에 저녁만 먹고 나면은 앞에 손님이 있어도 못 참고 조는 사람들. 이게 종달새형이에요. 아침형이고. 이런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이고 활동적인 일을 해야 성공하고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게 아침형이야. 근데 반대가 있어요. 저녁에 10시, 11시, 1시, 2시 되면 점점 말똥말똥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아침이면 8시, 9시, 10시가 돼도 일어나기 싫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올빼미형이에요. 근데 올빼미형은요, 오히려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작, 이런 데 발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올빼미형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를 쓰고 소설 쓰고 그림 그리고 작곡하고 이런 창의적인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올빼미형들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그런 효율성도 있고 성공도 하고 또 이 건강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리듬에 맞춰서 할 것. 잠자는데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꿈을 꾸면서 자야지 건강해요. 꿈이라고 밤낮 누구한테 두들겨 맞거나 도망다니게 보세요. 꿈 자는 동안에도 심장 벌렁벌렁하지, 혈압 올라가지, 건강이 다 망가져요. 자는 동안에도. 이게 꿈이 내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이래요. 여기다 이제 뇌파 기계를 달고 검사해 보면은 깨있을 때, 뭐 생각할 때, 잠잘 때, 꿈꿀 때 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잠자는 사람, 이 사람 좀 꿈꾸네 보여요. 꿈파가 나오니까. 그래서 꿈파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이 사람 꿈꾼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요. 그래서 깨워. 꿈꿨냐? 그럼 꿈꿨대. 무슨 꿈? 그러면 여기 뭐 장흥 엑스포 거기를 뭐 이순자 씨랑 김철수 씨랑 같이 가다가 그냥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뭐 이렇게 꿈 얘기를 정확히 얘기해. 어디서 누구랑 정확히 꿈 얘기를 기억을 해요. 근데 꿈파가 끝났어. 한 5분 있다 깨워요. 꿈꿨냐? 그러면 꿈꿨대. 무슨 꿈 꿨냐? 그러면 글쎄 친구들이랑 어디 가다가 넘어지고 뭐 그런 이렇게 좀 막연해. 근데 꿈파가 다 끝나고 10분, 15분 있다 깨우면은 꿈 안 꿨대. 꿈 안 꿨대.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몽을 기억하는 거는 꿈을 꾸는 도중에 깨서 기억을 하는 거지 악몽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꿈을 꾼 사람도
꿈 다 꾼 다음에 10분 후에 깨면 꿈 안 꿨대. 꿈 꾼 걸 몰라.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밤낮 이게 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꿈을 꿀 때는 자는 동안에도 막 심장 뛰고요. 혈압을 나고 그래. 그러니까 좋은 꿈으로 꿔야 되고, 우리 잘 때 좋은 꿈 꿔 하는 인사가 굉장히 좋은 인사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꿈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잠들기 전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잠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는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잠자기 전에 그렇게 잠으로 이유도돼야 좋은 꿈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너무 덥고 춥고 뭐 무거운 게 내리 누르고 뭐 이불이 너무 두꺼워서 막 내리 누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뭔가 걸맞는 나쁜 꿈을 꾸게 돼. 뭐 누른다 그러면 막 뭐 호랭이가 덮치는 꿈을 꾼다 뭐 이러니까 그것도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고, 이게 꿈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충분히 자기 리듬에 맞춰서 좋은 꿈잠을 유도하면서 잔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충전의 기간이에요. 자는 동안에 그 에너지가 배터리 충전처럼 쫙 충전해서 그러니까 면역력의 충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면역력의 충전, 재충전의 기간, 이게 잠이다. 4가지 했어요. 5가지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한 1, 2번에 정리할게요. 마지막 5번째, 숨을 제대로 쉬어야 돼요. 숨을 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숨을 쉬느냐? 이래요. 우리는 이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몸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제일 처음에 아 하고 우는 거로 비롯해서 그 숨이 끊어지는 게 생명이죠.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숨이라는 거는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이유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건다. 근데 여긴 이런 게 있어요. 산소를 흡입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산소가 들어오고 이제 찌개기 탄산가스 내보내는 교환을 폐에서 해요. 그게 1차 호흡이고 폐호흡이야. 여기서 교환이 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흡수된 산소가 혈액에 녹았다가, 아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쭉 돌다가 깊숙이 세포까지 들어가서 세포가 호흡하는 게 2차 호흡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차 호흡. 근데 그거를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해줄 수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과 이유와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만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그건 이런 거야. 우리 예를 들면 이러죠. 북한 동포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쌀이 필요하다. 얼마나 필요하냐? 10만 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준다. 남한에서 10만 톤을 갖다 줬어요. 그럼 평양에서 고맙도록 받았다. 그렇게 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1차 호흡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쌀이 굶는 사람한테 가서 먹히느냐, 굶는 사람이 먹느냐, 이게 2차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방법이 이 복식 호흡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복식 호흡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 기억했다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세요.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천천히 들이셔야 돼요. 코로 천천히 들이셔. 많이 들이쉬고, 내쉴 때는 코로 내쉬는 게 아니고요. 입술을 오므리고, 이 휘파람 부는 것처럼 오므리고, 상상으로 앞에 켜있는 촛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부는 거예요. 천천히 촛불을 불어. 다 내뱉은 다음에는 멈춰.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멈췄다가 이제 숨 들이쉬고 싶죠. 숨이 참아. 그때 다시 또 들이쉬고. 요거 되풀이주면 돼. 코로 깊이 들이쉬고, 입술로 천천히 내뱉고, 쭉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럼 그 2차 호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코로 들이쉬고, 볼래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그 우리 몸에 좋은데 사실 우리가 저절로 하는 게 있어. 한숨 쉬는 게 사실 그 효과가 나요. 한숨 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쉬고 가만히 있잖아 이제. 그다음에 다시 드시고. 그렇지만 그 남북이 그렇잖아. 버스 타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복식 호흡을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린 강의를 종합하면은 그거예요. 건강의 비결은 있냐? 있다. 어디에 있냐? 이상하고 희귀하고 무슨 뭐 어떤 장비와 약과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 활동 먹어야 되죠. 골고루 먹어주면 돼. 움직여야 되죠. 혈액순환 때문에. 운동 아까 그거 여러 가지 운동 하면 됐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쓰잖아.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긍정적으로 몸이 변해주니까 항상 긍정적 생각, 스트레스는 보약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어차피 자는 걸 자기 리듬에 충분히 맞춰주기만 하면 되고 낮잠은 잠깐 한두 번 자주면 되는 거고. 숨을 어차피 쉬는데 하루에 1분, 2분, 10분 틈날 때 차 뒤에 앉아서 잠깐 쉬는 동안에 잠깐씩 해주면은 세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산소를 충분히 다 마시는데 그렇게 5가지만 하면은 웬만한 나쁜 화살을 막아내는 건강의 갑옷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건강의 갑옷을 늘 하는 분이 그 갑옷을 입은 효과가 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장흥에 박람회에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에게